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폐아스콘층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엉터리 정화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하기 때문인데 책임 정치를 위한 평가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이 오늘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학교 전파를 막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아프면 등교하지 않아요 특별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오려는 사람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다 정치 입지를 다지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위한 평가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35명, 한국당 11명, 여대 야소로 출발한 10대 강원도의회. 다음 달 3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재선급 의원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초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표결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미래통합당의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내줄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장단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원구성에 들어가면 업무 추진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 강원도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5,040만 원, 부의장은 2,5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800만 원입니다. 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연간 5,330만 원이니까 의장 한 명에게 드는 예산이 한 해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의장이 되면 의장 전용 차량을 제공받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생깁니다. 원구성 자리는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원창묵 원주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등 도내에서도 지방의회 위원장 출신 자치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를 가지는 게 마땅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 같이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을 이끌어갈 강원도의 원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보다 다수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리 배분으로 이뤄지면서 책임 정치보다는 자리 싸움의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발견된 데 이어 폐아스콘층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정화 작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재정화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2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벽면 중간쯤에 5cm 정도의 검은 층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입니다. 퍼낸 흙을 쌓아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폐아스콘들이 흙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최소 3곳의 구덩이에서 이런 아스콘층이 발견됐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는 60년 동안 미군 기지로 사용된 땅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지를 반환받은 국방부가 3년 동안 환경 정화를 한 뒤 춘천시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기름 오염 토양이 발견됐고 폐아스콘과 폐기물이 묻힌 부지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건 기초와 기본이 전혀 안 된 거죠. 정화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특히 공원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면 나무를 심고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스콘이 있다는 건 이건 폐기물입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적인 조사와 정화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고요. 이 정화 작업을 얼마만큼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얼마만큼을 했는지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다.
당시 정화 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의 기름 오염 등의 시기가 미군이 주둔할 당시였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페이지 정화 작업 당시 국방부가 쓴 예산은 195억 원이었고 춘천시는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정화 작업이 끝난 캠프페이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아스콘층과 폐기물 발견으로 부실 정화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서식하는 곳마다 새들의 분변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합니다.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훼손지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전에는 백로와 외가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가마우지가 점령해버린 매지저수지 거북섬. 나무 위 둥지마다 서너 마리의 새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있어 사람이나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물고기도 풍부해 최상의 서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민물 가마우지 둥지만 500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 섬 안의 상태는 어떤지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 전체가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얀 분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띤 가마우지 분변의 죽은 나무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몇 안 되는 남은 나무들도 고사 직전입니다. 폐사한 가마우지 수십 마리도 섬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목이 사라지면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외곽에 둑을 쌓았고 나무도 새로 심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죽은 나무들은 좀 베어내는 하고 그 일부 이제 나무도 또 새로 관목으로 크지 않는 그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려고 해놨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잘 자라질 못하더라고요. 국내 10여 곳의 집단 서식지뿐만 아니라 최근 동강과 주천강 주변에도 가마우지로 인한 백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식지에 연결 다리를 만들거나 나무를 제거해 내쫓는 방안과 인공둥지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가마우지를 보호할지 유해조수로 지정할지 수년간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을 놓고 완전 공영제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정선군이 오늘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은 어떻게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는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기다리던 군민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지난 2달간 정선군이 직접 디자인한 와와버스입니다. 정선군은 그동안 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버스를 인수하고 기사 등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버스 공영제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군민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과 관광객은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니까 고맙지요. 그 전에는 비용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럼요. 비용을 내 3,500원씩 우리 집에서 타면 정선에 오자면 3,500원. 지금은요? 지금 무료로 줘. 각 정류장에는 와와버스 시간표가 비치됐고 아리랑 시장 주변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엔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정선군은 6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추이를 파악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선 버스터미널은 2층을 수리해 사무실과 기사들의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버스 완전 공영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우리 군을 또 우리 군에 필요한 곳을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경기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대되기를 기원을 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버스 공영제의 시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학교 전파를 막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아프면 등교하지 않아요 특별 캠페인을 펼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학교에 등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증상이 경미하다며 등교하는 경우 학교 방역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먹고 등교하는 경우 발열 검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에게 과도한 긴급돌봄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들은 유치원 교사에게는 시간당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방과 후 교육사들에게는 8시간 이상 근무에 한해 2만 원을 지급한다며 교육청의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수당 지급과 다른 시도 교육청처럼 긴급 돌봄이 종료된 이후 건강검진과 유급휴가 제공 등 건강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200억 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를 최종 결성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조만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펀드는 기존 융자 위주의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과 벤처기업에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춘천시는 현재 펀드 운용사가 지역 내 4-5개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기업 한 곳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펀드는 국비 120억 원에 시비 40억 원, 민간 자본 40억 원으로 결성돼 있습니다. 춘천 MBC와 국립춘천박물관은 오늘 오후 2020 강원 현대미술 힘있는 강원전과 강원 현대조각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내일부터 28일까지 복합문화관 2층 전시실과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춘천 MBC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힘있는 강원전에서 강원도와 연고를 맺은 23명의 작가가 63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강원 현대조각전에는 24점의 조각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정부의 제2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늦어지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가 밝힌 제2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연기하는 등 백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제2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당선인들은 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 실내 공공체육시설 중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개방이 미뤄졌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수영장과 헬스장을 내일부터 열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2주일 동안 개방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과 헬스장은 오는 16일쯤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2주일 동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 안내 가정통신문을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태국 등 7개 국가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